네, 인지적 특성의 개념과 중요성. 이제 두 번째, 인지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별표를 거의 뭐 천만 개 치고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블룸의 인지적인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 또는 이제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블룸의 인지적인 능력, 특히 교육 목표 분류학은 시험에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등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말고사에도 등장을 100%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 임용고사에도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이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인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지적 특성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서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니의 학습 위계설입니다. 이것도 교육공학이나 교수 설계 이론, 교수 학습 이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거의 조작주의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거의 교육 목표 진술도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론,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요것들이 각각 파트에서 다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요 브루너나 가니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학이나 교수 설계 이론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교수 설계 모형이죠. 교수 모형에서. 메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교육 평가에도 등장을 합니다.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심리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교육공학에서도 등장을 하죠. 오늘은 교육평가에서 이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조금 더 치중해서 살펴볼 텐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의 내용을 다 다루지 않지만 각각의 교육학의 합의 학문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반드시 그 내용들을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블룸 같은 경우는 교육 목표에 진술되어 있는 학습의 내용과 행동 중에 행동 차원을 기준으로 교육 목표를 인지적인 영역, 경의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지, 정의, 심동으로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블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이제 지적 영역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를 인지적 평가라고 했고요. 정의적 영역의 목표가 학습된 정도를 측정하는 게 이제 정의적 평가라 부르고, 심동적 영역의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평가하는 게 심동적인 평가죠. 인간 행동에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동작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지적이다, 이것이 정의적이다, 이것이 심동적인 거다, 이렇게 완전히 사고 배타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분류해서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이 블룸이 이제 강조한 것은 인지적인 부분인데요. 이 인지적인 부분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이 6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6개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순으로, 즉 순서대로 외워둬야 됩니다. 지식, 평가, 종합, 적용, 분석, 이해 이런 식으로 섞어서 외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식이 담보돼야 이해로 갈 수 있고, 지식과 이해가 담보돼야 적용이 되고, 지식과 이해와 적용이 담보되어야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계적으로 달성되는 것이지, 지식에서 이해를 뛰어넘고 적용으로 갈 수 없고, 지식에서 이해와 적용을 뛰어넘고 분석으로 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에서 이 평가까지의 6단계를 살펴보면, 지식 단계가 지식 그 자체를 나타내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로 갈수록 지식에 대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주 복잡한 것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지식은 단순 정신 능력이고 평가로 갈수록 고등 정신 능력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능력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식이란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로서 수학 공식이나 사람 이름이나 개념이나 법칙이나 이런 이론 등을 단순히 기억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학습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해석한다든지
작품 속에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적용부터 이제 평가까지는 각각의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교수 목표가 지적인 행동과 연결될 때 그 지식의 수준이 난이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적 행위의 습득, 즉 지식은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림과 같이. 이들 6가지의 사고 과정은 어떤 별개의 순수한 사고 과정이 아니고 누가적, 그러니까 이 쌓인다는 거죠. 누가적이라는 게. 누가적이고 복합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성질의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에 관해서 최소한 지식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 지식에 기반한 개념이나 법칙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합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 분석이나 종합이나 평가로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인지적인 영역의 목표 분류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지식입니다. 지식은 이미 배운 내용, 즉 사실이나 개념이나 원리나 방법이나 유형이나 구조나 이론 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 회상 떠올리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 떠올리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기억하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제 목표로 쓸 때는 어떤 용어를 정의하기, 무슨 사실에 대한 기억하기,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기, 쓰기, 원리를 쓰기, 구두점 사용 규칙을 쭉 열거하기, 세포의 대사 법칙을 쭉 쓰기, 이런 형태로 목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는 뭐냐? 이해는 이미 배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료가 다소 바뀌더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목표를 예시로 든다면 사실과 원리를 이해한다든지, 언어적인 자료를 해석한다든지, 그래프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추상적인 법칙을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이제 적용인데요. 적용은 이미 배운 내용, 그러니까 개념이나 규칙이나 원리나 이론이나 기술하는 것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또는 현장에 이렇게 현상에 활용하는, 그쪽에서 활용하는 능력들을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작성한다거나 글을 써본다거나 지각 변동의 법칙에 따라서 해양의 어떤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거나 관성의 법칙을 실생활 문제에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의 일반 목표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이제 분석인데요. 분석은 조직이나 구조나 이런 구성 요소들의, 여기가 중요합니다.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의 구성이나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목표 예시는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든지, 작품의 조직적인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낸다든지, 작품을 보고 작가의 어떤 관점이나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추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종합은 비교적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의 원리나 관계나 구조 등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개의 자료들을, 그리고 주어진 여러 개의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고 바꾸고 조작하고 하는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논문을 쓰는 거라든지, 소설이나 시를 종합적으로 쓴다든지, 가설을 설정한다든지,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종합에 해당할 수 있겠죠. 평가는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근거로 해서 아이디어나 작품이나 해결책이나 방법이나 자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평가입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자료의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을 판단한다든가, 내적 기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든가, 외적 기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든가,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한다든가 하는 게 일반 목표의 예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지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인데요. 이 6가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 6가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꼼꼼히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꼼꼼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음 챕터는 아니고요. 바로 다음에서는 이 각각 6가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지식부터 평가까지 실제적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시험 문제의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